네, 안녕하세요. 고려법률사무소 대표 강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스러운데 이제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이제 증거라고 하면 이제 거창한 걸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덮치는 사진이라든지, 뭐 아니면 자백하는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상간녀와 같이 있는 모습이 뭐 포착이 되었다든지, 이런 물증 같은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부정행위의 개념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제를 한다든지 상간행위에 대한 차후적으로도 그런 간접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정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카톡이나 사진 같은 거 외에도 사실 이제 자동차 때문에 이런 증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것들이 증거로 원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간녀와의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남편분이나 아니면 배우자분이 부인분이 또 인정하는 내용의 뭐 전화 통화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요. 뭐 공통적인 특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는 데는 시간하고 돈이 소비되기 마련입니다. 지출이 예전과 달리 좀 늘었다든가, 또 대신 그 지출의 내역이 확실하다면 다르겠지만 좀 뭉뚱그려진 식사 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게 확인되지 않는 지출 비용, 현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시간대에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뭐 휴대폰을 잘 보여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이 잘 열람해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전화가 한 대 더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사안들입니다. 네. 저는 이제 최악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집에까지 내연녀나 내연 상간남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최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제가 맡은 사건들에서도 그런 사건들을 본 적이 있고, 대부분은 뭐 여행 중이라든지 잠시 외출했을 때 부인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또는 뭐 남편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둘만의 공간에 다른 사람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최악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제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이루어졌고, 그 파탄이 난 것에 쌍방의 책임이 있을 경우, 이게 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한 사람이 유지하기 확실하고 근데 다른 사람도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간통을 저질렀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했는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받아주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우리 쪽도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뭐 유책은 아니지만 혼인 생활에 대한 유지에 대한 노력이 없다라고 보아서 이혼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 해서 유책 배우자는 원래 이혼 청구 못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는 경우, 쌍방이 없는 경우에는 혼인이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잘 만나면 유리하다라는 게, 뭐 소송이 뭐 변호사님을 잘 만나야 유리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근데 저는 조금 질문을 바꿔보고 싶어요. 변호사가 열심히 안 해주면, 잘 못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변호사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잘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미묘한 부분이 있고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좋은 변호사님이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변호사님 때문에 사건이 완전 변한다 이렇게 기대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성실하게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잘 반영해서 해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느냐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드라마를 꽤 좋아합니다. 소시적부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드라마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코너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가사와 관련해가지고 드라마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요새 뭐 소개를 할 것도 없죠.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아주 이제 가사하고는 찰떡궁합입니다. 그 절친인과 바람이 나가지고 암 걸린 부인에게 폭행을 행사해서 사망에 이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박민영 씨가 사망을 하면 과연 이경 씨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게 민법의 1004조에 보면 그 상속인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 그러니까 그 박민영 씨를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남편은 상속 못 받죠. 당연한 거지만 이게 규정이 없으면 상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뭐 이제 그 박민영 씨가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 사유도 되고 그 절친 상간녀에 대해서 당연히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소송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요새 최근 사건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소송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제 같이 진행되다가 사망하신 경우에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있는데요. 이혼 소송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면 소송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행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소송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그 가족이 이어받아서 소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소송을 안 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 못하게 되나요? 이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위자료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이혼에 부속되어 있는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심 전소권 중에서도 행사상 일심 전소권이라고 해서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것과는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인 남편 빼고 자녀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그 상간녀라든지 남편을 상대로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그 대리해서 그 상속받아서도 가능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본인 스스로도 그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도 이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준비한 거는 다 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